오늘 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어둡게 불을 낮춘 방, 선풍기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공기,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나. 나는 늘 이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곤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 중 진짜는 얼마나 될까? 어릴 때 들었던 무시무시한 경고들, 그렇게 하면 원기 떨어진다, 나이 들면 큰일 난다, 그 말들이 아직도 뒤통수 어딘가를 간지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민해지고 마음은 조심스러워지는데 정작 정보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밤을 빌려 당신에게 이 진실을 아주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전해보자고요. 나는 임상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죄책감, 두려움, 잘못된 믿음을 품고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이거 하면 안 좋다면서요?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위험하다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절제된 자위는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늘 비슷했습니다. 안도의 숨, 그리고 안쓰러움. 이걸 이제 알았다고요? 그러니 오늘 당신이 여기 와 있다면, 지금 이 조용한 밤에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오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너무 자만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그냥 누르세요. 당신의 현재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기면서요. 좋아요.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이제 나와 함께 천천히 들어갑시다. 방금 우리가 털어낸 오래된 그림자, 그 죄책감의 먼지를 떨구고 나면 드디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임상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다르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옛날엔 의료 정보가 부족했고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건 미신, 두려움, 그리고 침묵이었죠. 하지만 현대의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절제된 자위는 손상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보여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당신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성적 긴장이 생겼을 때 왜 그것을 죄처럼 여겨야 할까요? 나는 종종 조금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위험하다면 인류는 이미 멸종했어야죠. 그러면 환자들은 킥하고 웃습니다. 웃음은 항상 오해를 깨는데 가장 좋은 도구니까요. 절제된 자위의 첫 번째 이점은 자기인지의 향상입니다. 몸이 어떤 자극에서 편안한지, 어떤 속도가 안정되는지, 어디서 긴장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은 실제 관계에서 놀라울 만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민감도 조절 능력, 즉 지구력의 기초 체력입니다. 미리 예열하고, 미리 눌러주고, 미리 풀어주면 실전에서 훨씬 천천히 안정적으로 몸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숨 참고 버티는 괴상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몸과 협력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당신의 몸이 가진 정확한 리듬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몸의 리듬을 아는 일, 이건 사실 성생활을 넘어 삶 전체의 호흡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내려가는지 아는 사람은 어느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스스로의 몸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자극에서 긴장이 확 올라오는지, 어느 속도에서 마음과 몸의 페이스가 맞춰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통제가 흔들리는지, 이건 단순한 성적 패턴이 아니라 자기 관찰 기술입니다. 수면도, 식욕도, 감정도, 심장 리듬도 모두 패턴을 가집니다. 오늘 밤 나는 이 패턴을 내 몸의 지도라고 부르려 합니다. 지도는 탐험을 쉽게 해주죠.
어디가 위험 지역인지, 어디가 고속도로인지, 어디가 막다른 길인지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자극할 때 손의 각도, 속도, 압력, 호흡을 아주 천천히 변화시키며 관찰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처럼 섬세한 작업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마이크로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웃기지만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 스크롤을 내릴 때 가장 많이 적정 속도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왼손이 잠들어갈 때쯤 사람들이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리듬 찾기를 잘하는 생명체입니다. 단지 성생활만큼은 부끄러움 때문에 그 리듬 찾기를 연습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이 리듬을 찾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몸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실전에서 너무 빨라지는 불안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길게 깊게 천천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관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단계를 사전 둔감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실전 전에 조용히 몸의 과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걸 예열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전 점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고전의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기 전에 먼저 기지를 순환시켜 과열을 빼준다는 방식이죠. 환자 한 명이 떠오릅니다. 60대 중반 남성, 새 연인을 만난 뒤 너무 긴장해서 1분도 못 버텼습니다. 나는 그에게 매우 단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만남 2-3시간 전에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한번 스스로 풀어주십시오. 그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그거 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번 사정하면 민감도가 내려갑니다. 이건 학술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정 후 일정 시간 동안 감각 수용체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예민해서 벌컥벌컥 올라가는 것을 한번 누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둔감화 창구는 보통 1-3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바로 이때 실전을 하면 흥분이 폭주하는 것을 막고 훨씬 안정적으로 길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리기 전에 스타트 번호표만 붙여두는 겁니다. 경주를 시작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끝내면 안 됩니다. 사전 둔감화는 부드러운 감각 조절이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둘째, 과하게 여러 번 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집니다. 언제나 핵심은 절제입니다. 이 방법은 수십 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실전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지구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공학적입니다. 지구력과 발기력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혈류 흐름과 골반저 근육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구조물입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이더라도 오일 순환이 좋고 부품이 잘 정렬돼 있으면 부드럽게 돌아가듯 우리의 몸도 적절히 관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혈류는 성기능의 기초 체력입니다. 음경 해면체는 스펀지처럼 혈액이 차올라 팽창하는 구조인데 혈관이 유연하고 깨끗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다리 저림이나 냉증 있으신가요? 그런 작은 신호가 사실은 성기 쪽 순환 문제와도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반저 근육. 이 부위는 몸의 조용한 바닥층입니다. 배뇨 배변 자세 성기능 올인원. 그런데 이 근육은 두 가지 문제로 고생합니다. 너무 약하거나 너무 과하게 긴장되어 있거나 둘 다 지구력을 짧게 만듭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아주 쉬운 테스트를 알려줍니다. 배뇨 중간에 1초 정도 멈출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본 힘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자마자 골반이 아프거나 허벅지가 딱딱해진다면 과긴장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케겔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흡과 이완이 먼저입니다. 숨을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게 한 뒤 길게 내쉬며 골반절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동작. 이건 고전 명상법에서도 쓰였고 현대 물리치료에서도 추천됩니다. 또 하나,
조금 이상한 TMI 하나. 의학 논문에 따르면 우리 골반저 근육은 웃을 때도 반응합니다. 배가 아플 만큼 웃다 보면 특정 근육들이 동시에 수축합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은 골반저 근육의 기초 체력이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 웃음은 생각보다 강력한 건강 자원입니다. 결국 이 부위들을 조금씩 보강하면 당신의 안정성, 지속성, 컨트롤 능력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지구력은 한순간의 비법이 아니라 몸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제 감각을 조금 더 특별하게 여는 방법, 온도 자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환자들이 왜 이제야 알려주셨냐고 말할 만큼 쉬우면서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따뜻함은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차가움은 민감도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두 감각이 교차하면 새로운 자극 패턴이 생기고 몸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따뜻한 수건 하나, 차가운 수건 하나. 먼저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음경과 항문 사이에 작은 공간에 가볍게 대어주세요. 여기는 신경, 근육, 혈류가 조밀하게 모여 있어 온도 변화에 금방 반응합니다. 몇 초 지나면 온기가 천천히 퍼지면서 몸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차가운 수건을 귀두에 3, 5초 정도만 가볍게 10초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움은 감각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통증이나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자극은 마치 차와 커피를 번갈아 마시는 것처럼 감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것이 왜 강력하냐면 우리 뇌가 온도 변화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감각 피질의 40% 이상이 촉각과 온도 정보 처리에 쓰입니다. 즉 온도 조절만으로도 흥분, 집중, 민감도, 리듬이 모두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환자 중 한 분이 얼음을 피부에 바로 올렸다가 홍반이 생겨 며칠 불편해했습니다. 절대 얼음을 직접 대지 마세요. 수건으로 감싸고 짧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 자극법은 단순히 감각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의 페이스를 잡아주는 조절 장치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 분들에게는 브레이크가 되고 쉽게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가속 페달이 되죠. 부드럽고 느리게 온도는 당신의 리듬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금 색다른 기술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리듬 두드리기법입니다. 들으면 약간 웃음이 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이며 동시에 몸이 가장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자극 중 하나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몸통을 손끝으로 아주 가볍게 정말 톡 정도의 압력으로 규칙적으로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강하게 두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아랫부분 두 주렬관 신경 다발 부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중심부까지 퍼지면서 신경 감각을 억지로 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드린다는 건 흥분시키기보다 흥분을 정렬하는 겁니다. 흥분은 원래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곡선, 무지개 모양, 톱니 모양, 갑작스러운 폭등 패턴이 전부 다릅니다. 리듬 두드리기는 그 패턴을 부드럽게 한 줄로 정렬해주는 과정입니다. 첫 시도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주려 하면 자동으로 세게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술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핵심은 깃털처럼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작은 진동을 흡수하면서 과잉 흥분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섬세한 진동은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의 흥분 활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각 피질 중 음경 감각과 연결된 부위는 진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두드림만으로도 감각의 흐름이 바뀝니다. TMI 하나 추가하자면 인간의 피부는 예상 가능한 반복 패턴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잠이 잘 오는 이유도 심장 박동이 편안함을 주는 이유도 똑같은 원리죠. 리듬 두드리기법을 잘 익히면 몸 전체가 차분하게 가라앉고 실전에서의 컨트롤 능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흥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가장 적정한 선으로 조율하는 기술, 그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 수백 명의 환자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나 역시 임상에서 가장 자주 추천하는 기술. 바로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이 기술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미끄럽다는 감각 때문이 아닙니다. 바셀린의 점성과 압력 분산 능력은 민감도 조절, 쾌감 향상, 피부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조합입니다. 방법을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너무 크지 않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서 봉지 안쪽에 얇게 펴 바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균일하게, 두껍지 않게, 빈 부분 없이 바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음경을 봉지 안으로 넣고 봉지가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합니다. 이 순간부터 감각은 달라집니다. 손가락이 직접 닿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묘하게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흥분을 빨아들이듯 조절해주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윤활이 아니라 마치 아주 작은 쿠션층이 생겨 움직임 전체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봉지는 반드시 일회용. 다시 쓰면 세균 번식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재사용했다가 감염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바셀린은 약국 정품만, 향료, 색소, 불분명한 성분은 민감한 부위에 절대 금물입니다. 사용량은 콩알 크기. 너무 많이 바르면 감각이 둔해지고 청소도 불편하며 이불까지 망가집니다. 재미있는 TMI 하나. 바셀린은 원래 광부들의 피부 보호용으로 개발됐습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균열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된 재료라는 뜻이죠. 이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면 민감도가 과하게 치솟는 문제를 잡고 지구력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처나 자극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매우 안전합니다. 당신이 이 방법을 익히는 순간 경험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몸을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기술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내부 연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구력은 근육, 혈류, 호르몬, 피로, 회복,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음식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나는 환자에게 늘 말합니다. 보약보다 강한 건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이는 동양의학에서도 서양 영양학에서도 같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굴, 아연의 왕.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지구력, 정자질, 발기력 모두 떨어집니다. 하루 3, 4개, 일주일 2, 3회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인삼. 전통의학에는 기운을 보충하고 피로를 깎아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혈류 개선과 기초 체력 증가가 입증됐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 불포화 지방, 비타민 E, 미네랄의 조합은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아침 한 줌, 이것만으로도 지구력 기반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연어. 오메가3는 혈관의 마찰 저항을 줄여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발기, 오래 유지되는 지구력. 이 두 가지는 혈류 패턴이 좋아질 때 가장 빨리 개선됩니다. 마지막은 마늘.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고 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이 뻣뻣해지는데 이 막힘을 풀어주는데 마늘이 아주 강력합니다. TMI 하나. 마늘은 고대 이집트 노동자들의 건설 식품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 체력 유지를 위해 매일 지급됐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속 능력에 특화된 음식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오늘 밤의 지구력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것을 더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나쁜 것을 빼는 시간입니다. 몸은 더하면 강해지지만 덜어낼 때 더욱 강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 건강입니다. 첫 번째 적은 흡연. 니코틴은 혈관을 좁히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구력의 수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한 환자는 금연 6개월 만에 소변 속도가 좋아지고 발기 유지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 적은 과음.
술은 잠깐 경계를 무너뜨리지만 그 후에는 반동처럼 성적 감각이 떨어지고 조루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년 이후엔 하루 1잔 이하가 몸의 균형을 지키는 최적점입니다. 세 번째 적은 수면 부족.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중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6시간 이하 수면이 반복되면 남성 호르몬이 최대 10-15%씩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이게 가장 간단한 지구력 보약입니다. 네 번째 적은 운동 부족. 걷기 30분만으로도 혈류 속도와 골반저 근육의 안정성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지구력의 보험입니다. 다섯 번째 적은 불량 식습관. 튀김, 과당, 탄산, 밀가루는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생선, 과일은 혈관을 되살립니다. 음경의 건강은 결국 혈관의 나이가 결정합니다. TMI 하나. 몸의 혈관 길이를 모두 잇는다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습니다. 그 방대한 혈관 중 단 1%만 막혀도 성기능이 즉각 떨어지는 이유는 음경혈관이 그만큼 가늘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은 엔진을 조용히 강화하고 나쁜 습관은 엔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지구력은 축적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밤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해를 걷어내고 몸을 이해하고 리듬을 찾고 감각을 조절하고 지구력을 키우는 기술들을 하나씩 정리해 왔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나의 몸을 돌아본다는 것. 이건 단순한 성 건강이 아니라 삶의 호흡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결함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산만이 문제입니다. 변화는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옵니다. 하루 10분의 관찰, 한 번의 조용한 호흡, 한 줌의 아몬드, 일찍 잠드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 작은 조각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지구력은 매일의 선택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을 눕혀보세요. 선풍기 바람을 살짝 높이고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그 느낌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다시 강해지는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는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속삭이듯 부드럽게 끝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하고 당신은 가능하며 당신은 아직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호흡을 내쉬며 잠드세요.